한 달 간격으로 3번을 맞았다라는 건 모든 면에서 사실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건데, 소위 말해서 약간 뭐랄까 표현이 좀 너무 자꾸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는데, 이거는 진짜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원장님 이런 단어 들어보셨나요? 호구? 들어봤습니다. 네. 혹시 그쪽 계열은 아니시죠? 아닐걸요? 갑자기 불안해졌어. 네. 피부과 갔는데 나 호구 당했어,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많아요. 안 좋은 병원들도 있을 거고, 좀 얘기하기 좀 그렇겠지만 효과가 없는 곳도 분명 존재할 거고, 병원 자체가 너무 마케팅으로만 되어 있는데도 있을 거고, 있죠. 그래서 환자분들이 가셨다가 비용만 많이 나가고 효과는 전혀 없고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걸 좀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있어요. 근데 사실은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게 왜 그런 게 자꾸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진료를 보고 우리가 상담하고 하는 게 나한테 맞는 거, 좋은 거, 필요한 거를 이제 하기 위한 건데, 이상하게 필요 없는 거 내지는 좀 과하게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호구 안 당하는 방법 이런 것들 제가 알려드릴게요. 호구 안 당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안타까워 듣고 있어요. 피부과 가면 이것만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딱 지금 제가 말씀을 듣는 중에 떠오르는 그 딱 한 단어가 있었어요. 보톡스. 보톡스요? 네. 보톡스는 원장님이 엄청 추천하는 시술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보톡스로 호구당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보톡스를 맞으러 병원을 갔어요. 턱근육 이 정도 크시면은 보톡스 용량을 뭐 200유닛 정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근데 고객님은 한 달 간격으로 오셔가지고 이거 3번 정도 맞으셔야 돼요. 전문가들이 나보고 한 달에 한 번씩 맞으라고 하니까 이렇게 맞는가 보다 하면서 계속 맞으셨던 거예요. 근데 효과가 없어. 그래서 저한테 이제 시술 받으러 오셨는데 보톡스 200유닛을 맞으셨다고? 한 달에 한 번씩? 3번이나? 저 깜짝 놀랐어요. 보톡스는 절대 그렇게 맞으면 안 되거든요. 보톡스 하면서 자주 맞으면 생기는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내성도 피해야 될 부작용이지만 더 피해야 될 건 보톡스를 과하게 맞는 거거든요. 한 달 간격으로 3번을 맞았다라는 건 모든 면에서 사실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건데, 소위 말해서 약간 뭐랄까 양아치짓, 이 표현이 좀 너무 자꾸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는데, 이거는 진짜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럼 올바르게 턱이 크신 분들이 맞는다면 어떻게 맞아야 돼요? 보통은 보톡스는 딱 용량 맞춰서 맞는데, 기간부터 만약에 맞는다고 하면은 5개월이나 6개월에 한 번씩만 맞으면 돼요. 용량 같은 경우에는 200유닛. 200유닛은 턱에 맞을 수 없는 용량이에요. 허벅지, 승모근, 진짜 크신 분들, 이런 분들이 정말 드물게 맞는 경우가 200유닛이고, 네. 턱은요 제일 커도 뭐 100유닛? 그거를 6개월에 한 번씩. 대부분은 75 정도만 맞으셔도 충분해요. 600유닛을 맞으신 거잖아요. 네. 뭐 코끼리야 무슨? 절대. 절대. 네, 상상하게 그래서 보톡스는 절대 그렇게 맞으시면 안 되고요. 네. 어떤 경우에서도 한 달에 한 번씩 안 내요. 200유닛 절대 아닙니다. 그 다음은 홍조. 평소 때 이런 게 이렇게 고민이에요. 홍조가 고민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홍조 레이저 하시면 좋아져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으셨을 거거든요. 레이저를 막 받아요. 좋아지기는 해요. 근데 금방 나빠지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홍조는 의외로 원인이 다른 데 있어요. 생활 습관 때문에 홍조가 다시 악화되고 치료가 안 되고 남아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떤 게 있냐면 화장솜에다가 토너 묻혀가지고 이렇게 닦아내시는 분들, 이게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이 이 닥토하는 습관 때문에 홍조를 만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아니면은 스크럽 같은 거 하시는 분들, 각질 제거하시는 거, 이런 거 많이 하시는 분들 너무 자주 하셔가지고 생긴다든지, 아니면 자극되는 뭐 마스크팩 같은 거를 갖다가 매일 하신다든지, 이런 것들이 교정이 되고 나면 의외로 치료를 안 받아도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원래는 사실 홍조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저 홍조가 고민이야 그러면 클렌징 습관은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어보는 게 사실은 더 맞아요. 뭐 혹시 닥토 하세요? 뭐 스크럽 같은 거 하세요? 뭐 손으로 피부를 좀 많이 만지나요? 뭐 사우나 같은 거 좋아하세요? 이걸 먼저 사실 물어봐야 되거든요. 이걸 먼저 하고 그게 문제가 없어. 그러면 습관에 대해서 생기는 홍조가 아니면 그때는 치료를 해야죠. 생활 습관이 교정이 되지 않고 내가 계속 홍조를 만드는 걸 하고 있는데 레이저를 받으면 어떻게 보면 후구당한 거라고 볼 수 있는. 다른 어떤 또 시술도 있을까요? 색소? 이 색소는 종류가 진짜 많아요. 정확히 이게 무슨 색소냐, 그러니까 판단이 되어야 그거에 맞는 치료가 들어가는 거고, 그래야지만 얘가 좋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진단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A에 대해서는 A의 치료법이 들어가야 되는데 A에 대해서 B의 치료법이 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피부과 하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도 색소기는 해요. 우리가 뭐 주근깨가 있어서 치료를 받으러 가면 보통 이전에 많이 했던 게 IPL이거든요. 근데 얘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었는데, 그게 기미가 있는 분들, 이 IPL을 받으면 밑에 있던 기미가 확 올라와요. 주근깨는 좋아졌는데 보이지 않던 기미가 밑에서 쑥 올라오면서 내 피부가 더 검해지는 거예요. 그거는 피부를 잘 보고 이분이 기미가 있는 주근깨인지 기미가 없이 주근깨만 있는 피부인지 판단해서 IPL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이루어졌던 거죠. 피부 속에 이제 기미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판단할 수가 있어요?
있죠. 피부를 이렇게 확대경으로 본다든지 진단기로 찍어서 피부 속에 있는 기미를 보는 방법이 있어요. 찍어보면 되게 신기해요. 겉에는 아무것도 없어. 근데 진단기 찍어보면 안쪽에 있는 기미들이 막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절대로 IPL 같은 거 하시면 안 되고 겉에 있는 것만 건드는 그런 색소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또 알만한 시술은 없나요? 코필러. 코필러는 다른 부위랑 다르게 필러가 이 모양이 그대로 딱 보이는 부위란 말이에요. 코가 높아지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코가 또렷하게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있어야 되는 그런 부위란 말이죠. 코필러를 똑같이 다른 부위처럼 받으시면 코가 퍼지거나 낮아지거나 눈매가 좁아 보이거나 이런 문제가 생겨요. 필러가 종류가 엄청 다양하단 말이에요. 어떤 필러는 부드럽고 어떤 필러는 단단하고 어떤 필러는 3개월 가고 어떤 필러는 이 단단함이 2년 가고 어떤 필러를 썼냐에 따라서 코가 또렷하고 이쁘게 2년 동안 유지가 되느냐 아니면 이렇게 한 달 만에 퍼져가지고 아바타 코처럼 이마에서부터 이렇게 쭉 이어지고 막 눈매가 좁아서 답답해지고 이런 코가 되느냐의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나는 부위거든요. 그래서 코는 이벤트 한다 해가지고 그냥 받으실 게 아니라 어떤 필러를 쓰는지 꼭 확인하시는 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 부위 중에 하나예요. 단단함이 오래가는 좋은 필러를 쓰셔야 되는 그런 부위고 단단하고 오래가는 특성을 수입 필러가 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입 필러를 하셔야 되는 몇 안 되는 부위 중에 하나가 코필러. 왜 안 써요 그걸? 불편하니까. 무조건 다 필러는 이거 하면 심플하죠. 근데 이마에는 못 쓰고 코에는 못 쓰고 턱에는 못 쓰고 하면은 종류도 많아야 되고 다 외워야 되고 다 준비해놔야 되고. 그럼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필러를 못 쓰는지를 꼭 물어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저 코필러 하고 싶은데요. 여기는 못 써요. 네. 저 뭐 하면 좋아요? 라고 했을 때 검색해보면 아 이거 코에 쓰는 거네. 이거 입술에 쓰는 거네. 코에인데 입술에 쓰는 필러를 쓰네? 이거는 절대 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원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모공 여드름 흉터 치료. 이 여드름이 있는 분들도 그렇지만 여드름이 다 나았는데 페인 흉터 있으신 분들, 있죠. 이런 여드름 흉터 있으신 분들 여드름 흉터 치료하려고 이제 가시면 이전에 많이 했던 거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프락셀. 근데 요즘에는 프락셀 잘 안 쓰거든요. 왜요? 홍조가 심해져요. 원장님 옛날에 저 모공 치료 받았는데 여드름 치료 받았는데 프락셀 했더니 좋아는 졌는데 얼굴 너무 예민해졌어요. 붉어졌어요. 그때부터 홍조 생겼어. 이런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흉터 치료, 여드름 치료 받으실 때는 이런 부작용이 생기지 않는 레이저로 받으셔야 되는데 그게 보통은 어떤 거냐면 비박피성 흉터 레이저를 받으세요. 프락셀은 박피하는 레이저예요. 그래서 이런 레이저들은 효과는 드라마틱해서 이전에 많이 썼는데 부작용이 너무 많아서 요즘에는 메인으로 쓰지는 않고요. 잘 안 써요. 지금은 흉터 치료를 받는다? 비박피성 흉터 레이저를 받으시는 게 맞아요. 치료가 조금 더 더딜 수는 있어요. 부작용을 안 얻는 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홍조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절대 저는 권장하고 싶지 않고요. 조금 더디더라도 그렇게 받으시는 걸 권장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피부과에서 호구되는 시술 알려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런 경우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그 밖에도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예뻐지는 도도TV 도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름 보톡스도 그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3개월에 한 번 맞으면 되는데 보톡스 한 번 맞고요. 뭐 한 달 뒤에 오셔가지고 리터치를 뭐 얼마 내면 맞으실 수 있는데 그거 맞춰가지고 이제 뭐 요거는 얼마만 내시면 돼요 해가지고 2번 맞으면 섬세하게 잡으니까 좋겠지 라고 사시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한 번이면 끝나는 게 원래 정상이고 리터치는 안 맞는 게 좋은 거예요.